여러분, 백세주. 이 이름 들으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국순당입니다. 국민 전통주로 무려 7억 병 이상 팔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탄탄해 보이던 국순당이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국순당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오랜 역사와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국순당 하면 역시 1992년 백세주가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죠. 그럼요. 1970년대 누룩 연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1982년에 개발했다는 생쌀 발효법.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쌀을 찌지 않고 그 생쌀 그대로 술을 빚는다는 거니까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이 생쌀 발효법 덕분에 술 맛도 부드러워지고 영양소 파괴는 줄이고 심지어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원래 고려시대 명주, 백화주 만드는 법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건데요. 여기에 또 그 막걸리 유통기한을 확 늘린 발효 제어 기술까지 더해져서 국순당만의 아주 강력한 기술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고 심지어 해외까지 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해외 50여 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고요. 또 법고창신이라고 해서 이화주나 송절주처럼 잊혀진 우리술 복원하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기술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도 2024년 실적은 왜? 좀 충격적인 거죠. 22억 원 영업 손실이라니요. 네, 5년 만에 적자 전환이라 다들 좀 놀랐죠. 매출액도 2년 연속 줄었고요. 탄탄한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장 환경 변화가 제일 큰 원인으로 보여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회식이나 모임 같은 게 줄면서 전반적으로 주류 소비가 좀 위축됐고요. 그렇죠. 술자리가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위스키나 하이볼 이런 새로운 술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전통주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된 영향이 커요. 트렌드가 바뀐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광고 선전비 같은 마케팅 비용은 작년보다 2배 넘게 썼는데 이게 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한 거죠. 돈은 썼는데 효과는 못 본 셈이네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대표 제품인 백세주 매출마저 7.6%나 줄었으니까요. 백세주까지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국내에선 이렇게 고전하는데 해외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2022년에는 수출액이 1,070만 달러,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2년 연속 1,000만 달러를 넘겼다고요.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K푸드 열풍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특히 그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처럼 유산균 들어있고 건강에 좋다는 점을 강조한 제품들이 해외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랑 잘 맞았던 거예요. 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게 통했군요. 그렇죠. 분명히 이 수출 호조는 국내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안심하긴 좀 일러요. 왜냐하면 국내 경쟁사인 서울장수나 지평주조 같은 곳들은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다 성장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국순당만 좀 부진한 거네요, 국내에선?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순당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뭔가 반전을 만들 카드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순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표 제품인 백세주를 31년 만에 확 바꿨다면서요? 리뉴얼? 네, 맞습니다. 디자인만 바꾼 게 아니라 맛까지 바꿨다고 해요. 맛까지요? 100년을 잇는 향기라는 컨셉이라던데 좀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백세주 리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겁니다. 좀 젊은 감각을 입혀서 기존의 약간 올드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해외 시장, 특히 미국처럼 성장세가 좋은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고요. 또 노알코올 스파클링 와인 같은 MZ세대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노알코올까지. 네, 여기에 혹시라도 그 향료나 색소 넣은 막걸리도
세금 혜택 받는 탁주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순당에게는 제품 라인업 확장이나 원가 절감 면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국순당은 생살 발효법 같은 아주 강력한 전통 기술도 있고 백세주라는 엄청난 브랜드 자산도 가졌지만 네, 그렇죠. 극변하는 시장 트렌드나 경쟁 심화 같은 이런 현실적인 파고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핵심 기술력이나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 같은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다시 반등하는 것,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국순당이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백세주의 명성을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국순당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